네, 중국 증시가 지금 새해 첫날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3,400선도 무너졌었고요. 4% 넘게 폭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 살짝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3%가 넘는 하락권의 움직임.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이 제조업 지수가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돌았네요. 48.2로 시장 예상치가 48.9였는데 이를 밑돌면서 발표가 됐고 1일날 발표가 됐었던 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표도 여전히 50을 밑도는 양상을 좀 펼쳐져서 경기된 그 우려감이 여전하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현정우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현정호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도 많이 내리면서 출발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더라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중국 증시의 한 해입니다. 8월 달에 주가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수익률을 보니까 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도 나왔는데요. 올해 전망은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2016년 중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을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악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2016년 증시는 2015년보다 상대적으로 주식이 공급이 좀 많이 돼가지고 부담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하셨다시피 IPO가 재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물량 부담 또한 당연히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월의 증시 폭락 이후에 주요 주주의 보유 지분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1월부터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2015년 연말에 물량 부담감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하락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일단 증권화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IPO가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신규 성장 기업이 증가될 것은 예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식 공급 자체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다면은 최근에 잠재 매각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본다면 예전에는 보호 예수가 해제되더라도 지분 매각 금지 해제 이후 좀 대규모로 매도 물량이 출현했던 적은 없고요. 또한 대주주 물량 자체도 이게 단순히 뭐 시세 차익이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등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은 지분 매각 금지 해제 조치가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공급 측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험 자산이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 유입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및 보험사 그리고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이 가능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가계에서 현재 자산 비중을 보시면 실물 경제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주식시장으로 가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가계 자산 중 A주 투자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성장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금리 인하 등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확실히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 자금이나 금융상품 자금형 투자 범위가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자체가 3% 이하로 떨어진 반면 대다수 현재 보험이나 금융상품의 요구 수익률은 5%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은 주식 투자 규모를 확대해서 보험과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 요구 수익률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과 금융투자 업자들은 좀 저평가된 그리고 고배당을 위주로 하는 업종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배당을 좀 살펴보면 2015년도 이제 실적 배당이 시작될 텐데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배당 기준일 자체가 국내와는 다르게 국내가 12월인 것에 반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요. 뭐 배당 자체는 6월 또는 8월에 좀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중국 이 증시에 대한 그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성이 높고 고배당 매력을 가진 그 종목군들에는 또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력자동차 시스템을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력자동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로서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해 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산하 23개 자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각각 선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자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화력자동차 시스템의 부품 경쟁력 자체가 우수한 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회사들 대부분이 현재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1급 공급사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현재 자회사들 중에 최대 자회사는 연봉사로 현재 선도적 기업으로 화력자동차 시스템 매출 및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 차량, 조명, 시장 점유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 등 현재 자회사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화력자동차 시스템 자체가 성장성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자회사들을 통해 화력자동차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주력 사업인 자동차 내장재 및 외장재 사업 부분의 매출은 약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9.6%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고 승용차 증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현재 내장재나 외장재 산업이 같은 경우에는 AS 마켓, 즉 애프터 마켓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도 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배당으로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시가 기준 4.2% 수준이고요. 이거는 현재 예금금리 1.5%를 3배 가까이 상회하고 또한 상해 A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배당 투자를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판매처 다각화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 이 부분도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서 좀 괄목할 만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모비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대 모비스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3사를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대표하는 3사 중 하나고요.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3대 핵심 모듈을 전부 생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같은 그룹사인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현대 기아차에서 사용되는 보수용품을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실적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그룹사 내인 기아차나 현대차를 통해 안정적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화력자동차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약 5년 전 모습이 현재 화력자동차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모비스가 약 3배 정도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같은 그룹사인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고 거기에다가 부품 및 내장재를 납품하는 만큼 큰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중국 시장을 따로 본다면은 화력자동차 시스템은 현재 모기업인 상해자동차 그룹을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통해 매출의 대다수를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에는 그렇다면은 모그룹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향후 양사의 수익성을 결정짓을로 보는데요. 두 회사 모두 최근 시행된 기차 하향 정책을 통해
자동차 판매에서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의 성장이 현재 완성차 판매 시장을 넘어서는 성장성을 보이는 만큼 두 종목 모두 관심권에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주가도 완만하지만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8월 저점 대비로는 한 40%가량은 상승한 그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을 얼마나 볼 수 있는 건지 투자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화학자동차 시스템을 현재 성장성과 좀 배당을 투한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제가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높은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자금 유입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4.2% 수준으로 현재 A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내년에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은행이나 증권, 보험업계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배당주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계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 보이는데, 이에 마찬가지로 배당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높은 시가 배당을 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가 좀 상승하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학자동차 시스템 자체는 해외에서 첫 번째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아까 잠깐 서두 말씀드린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인 연봉과 미국 존슨 컨트롤즈의 현재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합작사를 인수했고요. 2016년에는 신규 매출이 240억 위안 내외로 현재 추가적으로 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객을 교환 그리고 연구 개발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회사 시너지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연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 위주이고 존슨 컨트롤즈는 BMW, 아우디, 벤츠 등 고급차 고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업체가 합작을 한다면은 연봉을 통해서는 저가 브랜드 그리고 현재 저가 차량 위주로 공급할 수 있을 테고요. 현재 미국 존슨 컨트롤 사를 통해서 현재 고급차 시장도 공략하게 되면서 전 시장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중국 승용차 시장, 완성차의 판매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애프터마켓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둔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수익 구조가 향후 애프터마켓으로 좀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자동차 보유량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2016년에는 약 2억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애프터마켓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예상 증가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위안을 돌파하는 등 현재 성장 전제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동사 수혜가 예상되고 이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격 전략을 좀 보시면요. 지금 오늘 중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같이 내리고 있는데 16.5위안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15위안 이하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화를 일부 시키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충분히 30위안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중국 종목은 화역 자동차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현대 모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종우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